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들어 일방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10달 만입니다.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ariffs is deeply disappointing, and I'm ashamed of certain members of the court,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그러면서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임시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4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 그리고 핵심 광물과 차량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건널목으로 밀고 들어가는 검은색 차 한 대. 길을 건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합니다.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분당구의 신기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왼쪽에서 오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동승자 없이 혼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서 있던 승객들은 다 내려서 횡단보도 옆에서 보고 계셨고 경찰하고 소방차하고 다 와서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급인 김 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무리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받아 산림청장에 임명됐는데 알고 보니 추천자가 본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도 일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192일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산림청이 산불 조심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산불 대응의 최고 지휘부에 갑자기 공백이 생긴 겁니다. 산림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준전시적 비상근무 상황에서 산불 대응체계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새 당명 후보들을 보고받습니다. 이달 안에 새 당 이름을 확정해서 지방선거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인데 당내 갈등이 변수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된 새 당명 후보들을 보고받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내일 비공개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브랜드 전략 TF로부터 당명 개정 관련 설명을 듣는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3.1절부터는 약 6년 만에 새 이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당명으로 이미지를 쇄신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이후 당의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다만 전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선고와 관련해 밝힌 절윤 요구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당내 성토 분위기는 모레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당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명 개정을 통한 이미지 쇄신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이제 곧 1년을 맞습니다. 다음 달 초면 법정관리 시한도 끝나는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직원도 손님도 없는 이 점포는 이달 문을 닫았습니다. 추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함께 왔었고 좀 아쉽긴 합니다. 20년 가까이 홈플러스에서 일해온 강희정 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막함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턴 월급마저 끊겼습니다. 거의 주부들이 대반이고 뭐 혼자 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애가 어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문을 닫는 점포는 늘고 있지만 직원들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영업 종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면 여태 고생한 걸 더 못 받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 명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결국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무기한 단식입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설 명절까지 거리에서 보냈지만 2월 10일 날이 설 상여금을 받는 날인데 이것도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2월 임금이 나올 수 있을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임금 노동자다 보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10일 연체되면서 카드사에서부터 독촉 전화도 오고 있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법정관리 기한은 끝나가는 상황. 노조 측은 대주주 MBK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회생 절차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금 마련 역시 MBK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단식 19일째. 생존을 향한 삼보일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